자, 해보자. 얘랑 접한다. 기울기가 1인 직선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접한다. 야, 이게 접한다라는 의미를 가끔씩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한번 확인 좀 해보자. 위치관계라고 하지. 이게 안 만난다. 맞지? 이 말은 이제 저 노란색이랑 파란색 식을 연립했을 때 교점이 없기 때문에 실근이 없다 연결되는 거야. 그지? 이거는 이게 접하는 거냐? 아니야. 이건 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는 거고 교점이 2개 생기잖아. 이게 이제 실근이 2개. 서로 다른 실근 2개여야지. 접한다는 건 말 그대로 첫 접촉을 말하는 거. 첫 접촉. 이걸 접한다 그러는 거지. 그치? 됐어니? 하여간 두 그래프가 접한다라는 얘기는 봤다시피 교점이 1개. 맞아? 그러니까 이제 둘이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 그거를 쓰겠지. 근데 이제 앞에 문제랑은 다른 게, 약간 다른 게 하나 있다면 그냥 직선식을 안 주고 말로 줬어. 그냥 기울기가 1인. 그런데 뭐 식 세우면 되지.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직선의 주요 구성 요소는 기울기와 지나가는 지나가는 점이라고 항상 나는 얘기를 해요. 됐지? 그래서 그리고 직선도 아무것도 모른다 쳐도 직선은 끽해야 미지수 2개면 딱 세울 수 있잖아. 그지? 즉 기울기가 1이다. x의 개수가 기울기라 그랬지. 얘를 1이라고 준 거기 때문에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어. 기울기가 1인 직선의 식을 내가 이렇게 세우면 되지. 되냐? 알려준 건 알려준 거로, 모르는 건 모르는 거로 직선식을 세우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얘랑 얘랑 접한다. 둘이 연립을 했을 때 중근을 그러니까 교점, 실근이 1개다. 그런 뜻이 되죠. 둘이 갔다 놔도 되고 뭐 빼버려도 되고. 빼버릴까 이번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빼기 x 마이너스 b는 여기가 당연히 y 빼기 y니까 0이 되겠지. 좌우만 바꿔서 썼어. 이 자식이 중근이다가 되는 거지. 일로 넘겼으면 뭐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지. 그치? 됐네. 자, 그럼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해주시면 되고, 요러면 이제 b값이 4분의 5가 나오겠네. 오케이. b가 4분의 5니까 직선이 완성된 거지. y는 x 플러스 4분의 5. 오케이, 끝. 됐지요? 됐지요? 그 다음 밑에 2번도 동일하지. 밑에 2번. 대신 문제 좀 잘 읽어라. 얘랑 접한다 그랬는데 얘 아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둘이 연립하지 말고 얘의 평행한 직선이 얘랑 접한다라는 뜻이야. 즉 평행이기 때문에 실은 요 직선식에서는 우리 가져올 거는 평행이면 기울기가 같은 거잖아. 얘가 저기 기울기가 2네. 따라서 얘랑 평행한 직선, 또 다른 평행한 직선은 우리가 새롭게 미지수로 이렇게 놔줘야 되겠네. 여기 형태 잡혀 있네. 그러니까 A를 2라고 준 거라 보시면 되지. 됐지? 대상을 헷갈리지 말도록 하고, 그럼 이제 다시 누구랑 접하는지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엔 그 다음 둘이 또 연립이지 뭐. 둘이 또 연립해 줍시다. 뭐 또 뺄까 오늘은 뺄까 계속 4x 위에서 아래를 빼면 이렇게 되겠고, 얘가 이제 접한다 그랬으니까 실근이 1개다. 중근 갖는다. 판별식. 지금은 짝수 가능하지. 그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해주시면 b 값이 나오겠네. 마이너스 1. 되냐? 따라서 b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최종 직선식은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죠? 됐죠? 이게 이렇게 기울기를 주는, 직선에서 기울기를 주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하다. 이거 잘 알고 있어. 1번 그냥 대놓고 한글로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고 그냥 그렇게 줬고, 두 번째는
기울기가 2인이라고 안 주고 기울기가 2인 다른 직선이랑 평행하다라고 기울기를 줬고, 그치? 367번. 요거 이제 나중에 뭐 2, 3학년 올라가서 나서 또 계속 반복듯이 등장할 내용이니까 잘 알고 계십시오. 얘도 지금 이제 나중에는 이거 뭐 기울기가 1인 저거 접선 구하라는 거네 하고 바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천천히 해볼게. 자, 봐라. 일단 문제 2회부터 해봐. 이 위에 한 점에서 요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최소인 점의 좌표를 P라고 놨어. 자, 이게 뭔 소리냐? 뭐 X축, Y축을 자세히 그릴 필요는 없지만 지금은 일단 자네들에게 처음 설명하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좀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볼게. 지금은 한번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볼게. 자, 일단 요거 2차 함수부터 그립시다. 2차 함수부터 그립시다. 인수분해 되니까 그냥 인수분해 버전으로 그리자. x, x-1 인수분해 되지. 따라서 0이랑 1 지나가게 이렇게 잘 그려주시면 되겠지. 됐지? 그 다음!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 첫 시간에 얘기했지. 지금 내가 이렇게 선을 긋긴 했지만 너네들 다 인식하고 있지. 여기에 점이 졸라 많은 거야. 그 다음, 그러니까 이 한 점 P가 이 위에 있는 점 중에 한 놈인 거야. 그렇게 말한 거야 지금. 그 다음 직선. 자, 이 직선 같은 경우는 x 기울기가 1이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를 지나가는 직선이기 때문에 y절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좀 확신으로 그어도 돼. 얘가 막 이렇게 지나갈지 뭐 이렇게 지나갈지 애매하면 식으로 세워서 조사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너무 확실하지 않냐? 야, 여기가 1이면 마이너스 5면 한참 밑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 좀 직선은 얘랑 안 만나고 이렇게 지나가는 i일 거다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야. 됐냐? 됐지? 똑바로 그래야지. 일단 얘는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애일 거야. 위에 있는 요 x-5는. 됐냐? 자, 그럼 문제의 뜻부터 이해해보자.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거거든. 이 노란색 그래프 위에 이 수많은 점들. 예를 들어, 요 놈. 야, 얘랑 거리 잴 때 어떻게 재? 거리 재는 법 알지? 이 점이랑 이 직선이랑 거리 잴 때 이거를 재냐? 나랑 이 벽이랑 떨어진 거리 재야 되는데 막 이렇게 거리를 재냐? 나랑 지금, 내 이 머리통이랑 요 벽이랑 거리 재고 싶으면 이렇게 수직으로 꽂아서 재야 돼. 이렇게 재야 되잖아. 아파. 맞지? 뭐 이러고 재냐?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당연히 너네들이 거리 개념을 그냥 알고 있어야 돼. 그치? 수직으로 꽂아서 거리를 재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요 하얀 점이랑 파란 직선이랑 거리를 재라는 얘기는 여기서 90도로 꽂았을 때 이 하얀색 길이를 재라는 얘기야. 맞지? 일단 거리 개념 다시 됐지?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점은 거리가 이 정도 될 거다. 얘는 거리가 요 정도 될 거고 요 점은 거리가 이 정도 될 거고 이 점은 거리가 요 정도 될 거고 이 점은 거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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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될 거고 이렇게 졸라 많을 건데 가장 짧은 거 찾으란 소리야. 일단 문제 2에는 됐지? 가장 짧을 때를 찾으란 얘기야. 그럼 그림상 상상은 대충은 되지. 여기 어디일 거 아니야. 여기 어디가 제일 짧긴 할 거 아니냐. 맞아? 당연히 정확히 찾을 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 정확히 찾는 방법이 나중에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쓱 나오는 거니까 잘 봐라. 얘랑 저랑 떨어진 거리가 가장 짧은 걸 찾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겁니다. 요 파란 직선을 기울기는 유지하고 평행 이동시켜. 점점. 이렇게. 가다 보면 접하는, 즉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이 있겠지.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이 딱 이렇게 있겠지. 그 처음으로 만난 그 순간의 그 점에서 이 거리가 가장 짧습니다. 됐냐? 이건 그림으로 보는 거야. 그림으로 이해하는 거야. 됐냐? 저 때가 가장 짧아요. 됐냐? 따라서 지금 이건 결국 뭐냐? 이 파란 직선을 평행 이동시켜서 일로 가지고 왔지. 즉
기울기만 1로 유지됐고 나머지는 변했기 때문에 요 파란색 직선식은 이제 여기는 알 수 없음 돼버린 거야. 이동했으니까. 맞지? 결국 앞에 문제랑 똑같이 결국은 기울기가 1인 접하는 직선 구해라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됐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자주 등장하는 거라 잘 본인이 알고 있어야지. 이거 접선 구하라는 건데? 라는 사실을. 됐냐? 모르면 까먹으면 이제 혼자서 막 이상한 짓 하면서 막 됐어? 됐지? 따라서 결론, 이 문제는 결국 앞에 문제 푼 거랑 똑같이 얘랑 접한다. 그렇게 되는 저기 요 P좌표를 지금 현재 A, B라고 놨을 뿐인데 요 접하는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지? 자, 그럼 접하니까 해야 할 일 합시다. 접하니까 해야 할 일 앞에서처럼 또 뺄까? 이번에도 위에서 아래를 빼자. 그러면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는 0. 접하기 때문에 당연히 판별식이 0이다 해줘야 되겠지. 짝수 판별식을 써줍시다. 이러면 k 값이 마이너스 1이네. 됐냐? k가 마이너스 1일 때 접하는 거네. 됐냐? 근데 뭐 구하는 거야? 그 좌표를 직접 구해야 되지. 따라서 얘네 둘이 연립한 요 방정식이 k가 마이너스 1이라 완성이 됐고 근을 끝까지 구해야 되겠네. 자, 근을 한번 x값을 구해보면 당연히 중근이 나오겠지. 중근인 경우를 했으니까 x가 1이라는 값이 딱 나오지. 자, 우리 앞에 했던 내용들 잘 이해하고 있나 볼까? 얘랑 연립해서 구한 근이 1이 나왔거든. 요 1이 지금 이 문제에서 뭐 구한 거야? 어느 문자 값을 구한 거야, 요 1. 첫 시간부터 말했잖아. 연립을 하는 행위는 교점의 x좌표 구하는 행위라 그랬어. 즉, 지금 여기 구한 x는 1이라는 요 1이라는 숫자는 뭘 구한 거야?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교점의 x좌표인 a를 구한 겁니다. 됐냐? 처음에 말한 거 그대로야. 수학에서 저렇게 연립을 하는 행위는 교점의 x좌표 구하는 행위라고 첫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었어. 그치? b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b는 그럼 교점의 y좌표잖아. 이건 x가 1이잖아. x가 1인데 y 구하고 싶으면 자판기 찾아가야지. 노란색 자판기나 파란색 자판기 아무데나 그거 하나 찾아야지. 노란색 자판기에다 넣던가 x에 1 집어넣으면 0이네. b는 0. 당연히 파란 데다 넣어도 돼. 우리가 k가 마이너스 1인 걸 구한 상태란 말이야. 여기 자판기에 x에다 1 집어넣으면 y 0 나오네. 이러고 좌표 찾는 거야. 됐냐? 따라서 p좌표는 1,0이 되는 거야. 됐지? 그리고 이런 건 이제 나중에 그냥 어차피 처음부터 너네들이 그래프를 자세히 그릴 순 없어. 그냥 일단 처음엔 이렇게 그렸어도 지금 보니까 결론이 1,0 나왔지. 자, 일단 문제 답은 나왔는데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추가 작업도 할 수는 있어야 돼. 아, 내가 처음에야 그림을 이렇게 대충 그렸으나 내가 이렇게 계산해서 조사를 다 하고 보니까 여기가 1,0이 되잖아. 1,0이면 원래 여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나중 일이지. 알고 봤더니 이런 그림이구나.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추가로 발견되는 거야. 요게 이제 y는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저 노란 애가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올라가나 보구나. 여기가 접점이구나. 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네가 그림은 대충 그린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 점이 나왔어. 1,0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1,0이 여기인데 왜 여기가 1,0이에요? 제가 뭐가 틀렸나요? 아니야. 그냥 처음엔 그림을 그냥 대충 추측해서 그렸기 때문에 그래. 그림이 수정돼야 되는 거야.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림이 수정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됐냐? 어쨌든 지금은 뭐 A 값은 1이고 B 값은 0이기 때문에 둘이 더하시면 1 나오겠어요. 됐지? 다음 밑에 가로등 문제도 가보자. 뭐 이렇게 그림만 나오면 겁먹지 말고 별거 아니니까.
자, 문제 자체는 좀 그렇긴 해. 다음 조형물의 단면이 나타내는 포물선의 식을 구해라. 지금 그림상 여기 위쪽 부분 말하는 겁니다. 요 노란색 라인 관계식 찾으란 얘기인데, 원래는 이게 X축, Y축을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물어볼 거면 X축, Y축을 좀 설정해 주긴 해야 돼. 조금 약간 아쉬워. 시험에서는 이러지 않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일단 이거를 X축으로 보고 요 가로등을 Y축으로 보라는 얘기긴 해. 근데 당연히 Y축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식은 달라질 수 있어. 그지?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Y축, 여기를 X축 옮겨서 풀라는 얘기. 됐나? 옮겼으면 실은 뭐 다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옮겼기 때문에 지금 이 노란색 그래프에 대해 알 수 있는 게 뭐야? 여기 지나가잖아. 첫 번째 0,0 지나가지? 이 길이를 4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4가 되겠네? 됐냐? 야, 이거 높이도 알려줬어. 이러면 꼭지점 좌표도 나온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 꼭지점의 X좌표는 이렇게 꽂아보면 0과 4의 정중앙인 2일 거란 말이야. 맞지? 따라서 지금 꼭지점 좌표까지도 알려주고 그림에서 다 알려줬지. 높이가 4니까 지금 여기가 4층이라고 알려준 거지. Y좌표 4. 관계식 찾아라 이거야. 마음껏 찾으시면 됩니다. 마음껏 돼? 1번. 만약 꼭지점으로 먼저 식을 세우고 싶으면 주의사항이 있다면 지금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는 상태야. 굴곡은 모르는 상태야. 꼭지점으로 식을 먼저 세울 거면 이렇게 세워야 되겠지. 꼭지점으로 식을 세우신 분들은 A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아직 사용하지 않은 힌트는 그림에 나와 있는 여기 지나감 아니면 여기 지나감을 써야 되겠지. 0,0을 지난다 아니면 4,4 지난다 이 힌트를 이용해서 A 값을 구해야 되겠지. 뭐 0,0이 편하니까 넣읍시다. 0 넣으면 4A 플러스 4.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나오면서 완성. 됐냐? 또는 여기에 먼저 주목할 수 있어. X축과 만나는 교점이 0과 4기 때문에 그걸로 먼저 이차 함수를 인수분해 형태로 x 빼기 0, x 빼기 4 이렇게 세울 수도 있지. 그러나 당연히 이때도 최고차항 계수는 미지수로 박아줘야 돼. 그럼 이렇게 먼저 쓴 사람은 A를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이 힌트를 0,0과 4,0으로 세운 식이라서 위에처럼 또 0,0 넣어봤자 A값 안 나와. 이 사람은 아직 이거를 안 쓴 거니까 이 사람은 얘가 2,4가 꼭지점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지나가기도 하지. 지나간다라는 요 힌트로 A를 구해야 되겠네. 즉 X에 2, Y에 4 집어넣어 주시면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 2니까 마이너스 4A구나.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동일하게 나오고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같은 식이 나옵니다. 됐지? 됐지? 찾는 방법은 이제 뭐 하나만 정답이 아니야. 둘 다 돼. 어느 방법이든 돼. 정답은 하나고 본인이 판단해서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 자기가 사용한 방법에 맞게 힌트를 잘 사용해 주셔야 된다. 됐지? 1번 포물선식 다 구했어요.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좀 잘 봐야지. 잘 읽자. 가로등의 불빛이 접한데 이 노란색 단면과 여기 있는 가로등 여기 지상 9m 위에 가로등이 있다고 0,9라고 우리가 옮겨놓은 좌표로는 0,9라고 표현해주면 되겠네. 됐냐? 됐지? 9m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림이 조금 뭐 그렇지만 뭐 하여간 접한대잖아. 그림자 길이 구하래.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 약간의 과학이라고 해야 돼 이것도? 여기서 빛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당연히 접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조형물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막힐 건데 접할 때니까 이때 말하는 거겠지? 과학 그냥 접한다고. 됐냐? 그지? 그럼 이 상태로라면 그림자가 어디에 어떻게 생기는 거야 이거? 자, 요 X축이 땅바닥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이렇게 빛이 쏘게 되면 그림자는 여기지요. 그림자 길이 여기지 여기. 문제 없지?
만큼이 그림자지. 됐냐? 저거 길이 구하라는 얘기야. 됐지? 이 길이를 구하려면 그럼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조금씩 정리해보자. 결국 요 파란색은 직선이란 말이야. 이 직선을 구해서 여기에 좌표를 구해주면 빨간색 길이를 알 수가 있겠네. 맞아? 결국은 우리는 이 직선을 구해야 되고, 또 아까 앞에 한 거랑 똑같아. 요 포물선식과 직선이 접하잖아. 맞냐? 그 접한다는 걸 이용해 줘야 되겠네. 자, 아까 지웠지만 저거 노란색 관계식이 아까 이거였지. 인수분해 버전으로 쓴 걸로 해볼까? 아까 쓰다 말았지만 마저 끝까지 써본다면 저 노란색 포물선식이 아마 이제 이거일 거야. 아까 전에 했던 거. A값 마이너스 1이랑 다 구했었잖아. 맞아? 그치? 얘랑 직선이 접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말 그대로 또 직선, 한글로 나와 있으니 식을 써야지. 직선식 어떻게 쓸까? 직선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뭔가를 봐. 지금은 기울기 없다. 없는 게 아니라 기울기를 안 알려줬어. 문제 봐. 기울기 몰라. 대신에 뭘 알아? 여기서 온 직선이잖아. 0,9 지나가는 걸 알지. 그러니까 자, 다시 직선이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얘를 문자를 이렇게 잡을 건데 기울기를 알면 여기를 아는 거고. 근데 지금은 기울기를 몰라. 기울기를 모르는 대신 0,9 0 넣으면 9라는 걸 아니까 지금은 여기를 알고 있는 거지. 여기가 9인 걸 아는 거야. 됐냐? 따라서 지금 얘랑 저 직선이라 얘네 둘이 접한다를 이용해서 이제 직선식을 구하셔야 되겠네. 됐나? 따라서 얘네 둘이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배운 대로 갑시다. 자, 또 빼자. 오늘은 왠지 빼고 싶네? 뺄게요. 그러니까 이거 연립하는 방식은 자유로 가장 본인이 안 틀릴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각자 알아서 연립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리 좀 빠르게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A-4 x 플러스 9는 0. 얘가 둘이 접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 자식이 중근 가질 거야. 판별식 써줍시다.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시면 36은 0이다. 이렇게 나오네. 됐지? 이거 풀어주면 되겠지요? 전개해서 풀어도 되고, 야, 이건 뭐 그냥 제곱근으로 풀자. 이거 뭐 굳이 전개해. 모양 이쁜데 왜? 36 넘겨서 뭘 두 번 곱해야 36이니 제곱근 개념으로 풀도록 합시다. 대신에 플러스 6도 되지만 마이너스 6도 되지. 따라서 A 값을 끝까지 다 구해보면 플러스 6인 경우에는 10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6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두 개 나왔네. 둘 중에 뭐가 정답일까는 이제 그림 보고 결정해야 돼. 누구야? A의 역할을 알아야지. A가 지금 직선에서 맡은 역할이 뭐냐? A가 지금 직선에서 맡은 역할이 뭐냐? 기울기잖아. 기울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부호 양수야 음수야? 이런 기울기면 부호 뭐야?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얘네 얘.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따라서 이 직선식이 완성됐다. A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9가 될 거고 우리는 여기 찾고 싶었지. 여기는 뭐야? 땅바닥이잖아. 땅바닥이라 하면 Y가 0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 Y가 0일 때 X 좌표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X값이 2분의 9다라고 나올 것이며 여기 좌표가 2분의 9라는 얘기는 당연히 이거 길이는 2분의 9라는 얘기겠지. 됐지? 자, 여기도 항상 문제 좀 잘 읽어야 된다. 잘 봐. 이거 내가 일부러 그림 좀 안 써볼게. 자, 앞에 있잖아. 앞에 이런 문제랑 구분해. 앞에 이런 문제 있었을 거거든. 다음 이차함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교점 두 개 만난다고 하면서 두 점 사이 거리 준 문제가 앞에도 있었어. 맞지? 자, 그럼 그때는 어떤 진행이었냐 하면 똑같지 뭐. 단지 만나는 게 누구랑 만난대? x축과 만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x축을 관계식으로 쓰면 y는 0이고 그럼
얘랑 연립했을 때의 두 근이 바로 교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렇게 연립해서 이놈의 두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세팅을 했다면 이 거리가 10이라는 힌트는 이렇게 썼을 거거든. 한 대상은 x축이잖아. 그리고 하나는 포물선이잖아. 그럼 저 알파, 베타는 여기랑 여기가 잡힌 거잖아. 그럼 그림상 이거는 한 라인 위에 있는 두 점이기 때문에 거리 그러면 당연히 10이고 자연스럽게 둘의 차이가 10이구나 라고 받았을 수 있었어. 맞아? 그래서 저거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이랑 이렇게 써가지고 곱셈 공식으로 연결해서 풀었잖아. 이거를 생각을 잘해야 돼. 왜 지금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0 그랬을 때 그냥 빼버려도 됐는지. 그건 그림의 답이 나와 있어. 맞아? 내가 이때 얘기했거든. 야, 만약에 두 점이 한 직선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만약에 이 거리를 10이라고 준 거면 지금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안 되지. 이 길이를 10이라고 준 건데 우리가 잡은 건 x좌표만 잡은 거잖아. 이렇게 기울어진 걸 갖다가 10이라 줬으면 이렇게 이거 빼가지고 10 그러면 안 돼. 그림에 나와 있는 거야. 얘가 지금 그래. 그러니까 문제 좀 제발 잘 읽고 그림 좀 잘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주셔야 된다. 알겠냐? 얘가 그래. 잘 봐. 다음 곡선과 옆에 그림이 나와 있지만 일부러 잘랐어. 지금. 얘랑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가지고 막 이거 연립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막 둘이 빼가지고 연립을 했어. 막 이렇게. 그럼 이놈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라고 기본 세팅을 했을 때 근과계수와의 관계로 까지는 똑같이 방정식처럼 될 거거든. 근데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래.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고 선분 AB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그러면 이거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막 열심히 계산해서 구해봤자 답 안 나와. 당연히 안 나오지. 왜냐? 지금은 저 둘의 관계가 하나는 y는 x제곱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저기 보면 기울기가 4인 직선이잖아. 기울기가 4인 이렇게 생긴 직선이잖아. 좀 알아보기 쉽게 그리면 이 상태로 두 점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야. 문제에서는 이 길이를 구하라고 한 거야. 근데 여기서 알파, 베타의 역할은 항상 말했지만 교점에 x좌표만 잡혀 있는 거지. 다시 말 따로 써보면은 여기 라인을 갖다가 x가 알파라고 잡은 거고 요 교점에 라인을 갖다가 이걸 잡은 거야. 근데 이걸 구하면 이거는 여기 간격 구하는 거잖아. 이 좌우 간격만 구하는 거잖아. 이걸 구하라 그랬는데 맞아? 그러니까 이걸 구하면 안 돼요. 저걸 구해야지. 됐냐? 그럼 저걸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자네들 중3 때 배웠던 몇 명이나 기억하나 볼까? 또 공식이지? 다 배웠던 공식인데 뭐 결국은 3년 동안 머릿속에 잘 들고 다녀야 되는데 뭘. 이렇게 점 두 개 나와 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러면서 선분 AB 길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거든. 이렇게 생긴 거 있어. 혹시 기억하는 사람? 피타고라스 정리 때 배웠을걸? 오래됐으니까 까먹을 수는 있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까먹은 걸 이렇게 복구시켜줬는데 그거를 다시 계속 반복해서 또 까먹고 있으면 그럼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 까먹을 수는 있지. 까먹은 걸 복구시켜줬을 때 그것을 갖다가 본인이 시간 투자를 하여 머릿속에서 최대한 안 날아가게 들고 있는 건 이제 자네들 몫이지. 자, 이게 A 좌표의 위치지. 적당히 그냥 1사분면에 쉽게 해봅시다. 잠시 좀 중3 수학 오랜만에 하고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 때 배웠을 거야. 그리고 결국 공식은 외우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좀 원리를 알고 외우면 좀 더 잘 외워질 수 있으니까. 사실 이 길이 구하라는 거거든. 이 길이를 잠깐만 L이라고 놔볼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왜 피타고라스 정리 배울 때 등장했겠냐? 당연히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 쓸 거니까 거기서 나왔지. 자, 여기 길이 구해야 되지. 여기 길이 뭐야? 요 밑변의 길이는 결국 여기 x좌표 길이 빼면 되는 거지. 맞아? x좌표 길이 빼면 아랫변 길이지. 그 다음 여기 길이는 결국 여기 y좌표 길이 간격일 거 아니야. y2와 y1을 뺐을 때 여기일 거 아니야.
이거잖아. 여기서 쓰는 거지. 따라서 이 상태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 L제곱은 아랫변 제곱 더하기 윗변 제곱,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이렇게 식이 될 것이고, 당연히 우리는 L제곱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L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이게 이제 소위 점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서 중3 때 나왔었고, 이거 어차피 공수 2 가면 또 나올 거라 외워두는 게 좋을 거야. 거기서 뭐 밥 먹듯이 쓸 거고. 결국 X좌표 차이의 제곱 더하기 Y좌표 뺀 거 제곱 합이라고. 됐어.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요 공식은 아니 어차피 공수 2 가면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내분점, 외분점,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 중점 구하는 거, 삼각형 무게중심 뭐 공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 얘는 아까 그 공식을 좀 이용해 줘야 될 겁니다. 즉, 다시 돌아와서 얘랑 두 점에서 만난다. 연립했을 때의 두 근을 놓으면 이렇게 관계식을 얻을 수 있으며, 연립했을 때 구한 저 두 근은 두 교점의 X좌표만 구한 거야. 이거 그림은 이렇게 돼 있는데 너네 좀 알아보기 쉽게 일부러 그냥 이렇게 그릴게. 그냥 알아보기 쉬우라고. 우리가 요 알파 베타 세팅한 건 요 교점의 X좌표만 잡은 거라 그랬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길이 구하라고 한 거고, 따라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야 되고, 그럼 얘네를 X좌표가 아닌 Y좌표도 같이 잡아줘야 됩니다. Y좌표까지 잡아주자. 아까 X좌표가 알파잖아. 그럼 Y좌표는 너 여기다 넣으면 되지.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야. 저 2차식에 넣게 되면 A좌표, B좌표는 이렇게 잡히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여기 직선 쪽에 X에다 알파를 넣어도 돼. 교점이니까 똑같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도 되거든. 방법이 그래서 두 가지야. 이걸로 문제 진행을 해도 되고 이걸로 문제 진행을 해도 되거든. 뭐가 더 편해 보이냐? 이건 앞으로 진행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마다 다 달라질 거야. 무조건 하나가 편한 게 아니야. 다 달라질 거야. 이게 편해 보여, 이게 편해 보여. 그거는 우리가 이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해야 돼. 우리가 지금 선분 AB의 길이를 구할 거지. 선분 AB의 길이를 구할 건데 선분 AB 길이 구하는 공식이, 자 일단 그냥 x2, x1 그걸로 그냥 일단 써보면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는,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해야 될 일은 좀 이따가 이제 이걸 해야 되거든. 즉 X끼리 빼야 되잖아. 그럼 굳이 이렇게 얘로 가져갈 필요가 없어. 왜냐면 요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있는 걸로 이 식을 만들게 되면 차수가 2차식으로 올라가잖아. 맞아? 아래 걸로 하게 되면 얘는 여전히 1차식이지. 뭔가 4 알파 마이너스 2. 뭔가 좀 더 많아서 하기 싫게 생기긴 했지만 우리가 뺄 거기 때문에, 아니 둘이 빼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잡았을 때 둘이 빼면 결국 뒤에 있던 마이너스 2는 지워지잖아. 어차피 지워지고 그냥 뭐 이렇게 나올 거야. 이런 걸 미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맞아? 안 복잡해. 얘로 해도 답은 나와. 그럼 아마 이제 이런 식이 나와서 이제 또 막 제곱 빼기 제곱 합차 공식이랑 곱셈 공식 쓰는 귀찮은 짓을 더 해야 될 뿐이지 답은 나와. 됐냐? 이게 다음에 뭘 해야 되냐에 따라 이제 매번 달라질 겁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잘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깨끗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 따라서 지금은 2차식에 넣는 게 아니라 저기 직선에 넣은 버전으로 여기 A좌표를 X좌표야 계속 알파 베타로 고정해 놨고 저기 직선식에 넣은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 여긴 그럼 베타 콤마 4베타 마이너스 2. 됐지? 그대로 이제 이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길이를 식으로 씁시다. 자, 어차피 빼서 제곱할 거니까 이것도 막 물어보더라. 이거 공식 쓰기 전에 애들이 꼭 하는 질문이 있어. 선생님, 여기에서 이걸 빼야 돼요? 베타 빼기 알파 해야 돼요? 야, 어차피 제곱할 거야. 네 맘대로 하세요. 제곱할 거니까 상관없잖아.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뭐 제곱하면 양수 되잖아. 그치? 따라서 아무데나 빼. 나는 그냥 뭐 알파부터 뺄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요거는 이제 얘랑 빼는 거지. 그러면 아까 했다시피 미리 밑에서 잠깐만 빼보면 여기에서 이거를 빼면 뒤에 숫자 날라가고 4알파 빼기 4베타니까 이쁘게 좀 써보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네. 뭐야 이거. 됐지? 됐지? 이걸 계산해라 라는 얘기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모양이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 한 번에 합체해도 되지. 대신 여기 제곱 집어넣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지수 법칙에 맞게 잘 집어넣어. 요 제곱 괄호 안에 넣으려면 여기도 넣어야 되지만 요 4에도 계산해 줘야 돼. 16까지 계산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뭐 이런 간단한 지수 법칙도 가끔 헷갈려 이씨. 야 이거 안에 넣으면 당연히 안에 있는 거에 다 넣어야 되잖아. 그치? 따라서 이렇게 될 거고 이러면 이제 1 이거 더하기 16 이거니까 동일항이 있죠. 이렇게 합체해서 쓰면 될 것이며 이거 제곱이랑 루트 만나서 밖으로 빼도 상관없지만 이건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요거 관련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바로 보일 거야. 저걸 뭐해? 이걸 뭐하러 더 건드려? 어차피 이런 게 이제 결국은 얼마나 많이 해봤냐 이거지. 이거랑 이거 가지고 빼기 구할 때 어차피 이 공식 쓸 거잖아. 저거 괜히 난리치지 말고 그냥 놔둬. 어차피 이거 저 빼기 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공식이 이거잖아. 이거 쓸 거잖아. 그지? 놔둬. 괜히 루트 뺏길 거면 절대값이라도 잘 붙이던가 뭐 이상하게 뺏겨가지고 마지막에 부호 틀려가지고 틀리지 마시고. 집어넣읍시다. 16 마이너스 8이니까 8이네.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8이다. 그냥 자체를 그냥 구해버리면 되잖아. 부호를 실수할 요지를 그냥 만들지를 마. 그냥 요게 8이네 그냥. 따라서 17 곱하기 8의 루트면 8만 나갈 수 2루트인가? 2루트 34 정답이네. 됐지? 보자. 370번. 자, 이번에도 기울기가 있는 직선이야. 이렇게 평평한 직선이 아니라 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루트 2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그려보면 이 참수 이렇게 생겼을 거고 저거 기울기가 있는 직선이라 두 교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으며 여기 길이를 5루트 2라고 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따라서 자, 세팅해 봅시다. 얘랑 연립하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맞다 빼기로 했잖아. 에이 뭐해. 이래놓고 이제 넘기면 결국 빼는 거지 뭐. 플러스 1 플러스 k는 0이다 라고 두 그래프의 관계식을 연립하시고 그럼 이놈의 두 근은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이라고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A좌표와 B좌표의 X좌표만 이렇게 세팅한 상태라는 거야. 그러나 저렇게 기울어진 길이를 구하려면 Y좌표도 잡아줘야 아까 그 공식을 쓰겠지. 따라서 Y좌표를 이제 또 선택해야지. 여기다 넣어서 알파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1 그렇게 잡을까? 여기다 넣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여기다 넣게 되면 장점, 미지수는 없어. 그냥 알파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1이라고 자 나올 거야. 여기다 넣게 되면 장점은 차수는 실은 간단해. 알파 빼기 k. 단점은 k라는 미지수가 들어있어. 그지?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이후에 해야 되는 상황에 따라 어쩔 때는 미지수가 없는 게 차라리 나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그래도 좀 차수가 낮은 게 간단할 때가 있다고. 됐냐? 매번 달라질 거나 지금은 일단 하는 짓은 아까랑 동일하게 거리를 잴 거고 거리는 결국 좌표끼리 빼야 되잖아. 따라서 여기다 넣는 것보단 저기 미지수 있어도 저기다 넣는 게 나을 거야. 훨씬 나아. 왜? 이 다음에 우리가 할 행위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재야 되고 얘 공식이 빼잖아. 이거 빼기 이거 제곱. 그럼 봐라. 여기서 이거 뺄 거거든. K 어차피 뒤짐. 상관없잖아. 그치? 이게 문제 상황에 따라 달라. 더하기. 여기에서 이거 빼면 결국 K는 사라지고 이거야.
이게 훨씬 낫지. 됐냐? 됐지? 앞으로 배울 여러 가지 기술들과 상황에 따라 이거는 매번 바뀔 거야. 자, 어쨌든 따라서 결국은 여기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다음은 그럼 똑같네. 이거도 알파 빼기 베타 제곱 공식 쓸 거 생각하면 그대로 놔두는 게 낫지. 일단 여기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두근의 합은 7, 두근의 곱은 1 플러스 K 잘 작성해 주시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요 공식, 자, 이렇게 또 쓰다 보면 얘는 그래도 외워지지 않냐? 이렇게 자꾸 그냥 내가 쓰는 거 보고만 있어도 얘 벌써 지난 시간부터 해가지고 이 공식 몇 번째 썼는지 모르겠네. 외워지겠다, 야. 응? 됐지. 따라서 마이너스 4K 플러스 45라는 결론이 나네. 뭐가? 이게. 따라서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루트 2를 곱해야 되니까 2까지 곱하자. 마이너스 8K 플러스 90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되지. 됐지? 야, 지금은 당연히 결과를 알고 있다. 이 길이가 5 루트 2인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뭐야? 얘가 5 루트 2다를 아는 상태인 거야. 요걸 풀어야 되는 거지. 됐지? 당연히 양변 제곱해가지고 뚜껑 날리고 시작하면 풀 수 있지요? 양변 제곱! 양변 제곱해서 뚜껑부터 날려주자. 이건 제곱해야지 몇이야? 25 곱하기 2니까 50. 따라서 마이너스 8K는 마이너스 40, K는 5가 되겠네. 됐지? 그 다음 371번. 얘도 일단 얘랑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을 언급하고 있으니 둘이 자 뺍시다. 바로 잘 연립해서 식 하나 세워주자. 이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교점에 X좌표가 잡혀 있는 상황인데, 얘가 왜 쉽냐 하면 알려줘가지고 두 교점 중에 지금은 PQ로 했구나. PQ로 해야겠네. 이 두 교점이 P랑 Q인데 그 중에 한 점에 X좌표를 알려줬잖아. 맞아? 이 말은 지금 두 근 중에 한 근을 아무거나 뭐 이거에 한 근을 알려준 거야. 이러면 이제 실은 370번보다 더 쉽지. 근 하나를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 집어넣어 버리면 K 구하겠네. 마이너스 12. 이거 이제 2차 방정식 쪽이죠. 근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지금 미지수 K밖에 없으면 집어넣어 버리면 K를 구할 수가 있지. 몇이야? 마이너스 3이네. 따라서 K 값 자체를 마이너스 3 하고 구해버릴 수가 있고, 따라서 두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요 방정식을 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플러스 8 완성을 시켜버릴 수가 있으며, 이러면 이거 그냥 뭐야 마이 마사 이렇게 그냥 근을 구해버릴 수 있잖아. 따라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2랑 4야. 그렇다는 얘기는 그림을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려보자. 2차 함수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X쪽 좌표가 하나가 2고 하나가 4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지. 그냥 좌표를 알 수 있네. P좌표가 X좌표가 2라 그랬으니까 아마 여기가 P좌표라는 거를 알 수가 있지. 지금은 숫자니까 X좌표가 2니까 Y좌표는 뭐 아무데나 넣어라. 뭐 요즘 K 구했잖아. K 몇이야? K가 마이너스 3이니까 직선식이 완성된 상태지. 직선에 넣자. 여기다 넣어도 되고, 교점이니까 당연히 아무데나 넣어도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Y좌표는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여기 Q의 X좌표는 4고 직선에 집어넣으면 1이네. 이거 길이 구해라 그랬으니까 이거랑 이제 아까 또 그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써주시면 되겠네요. 숫자니까 더 낫지. 자, x 빼기 x 아무거나 빼서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에서 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 계산하면 이거 4잖아. 얘도 4잖아. 루트 8. 정답은 2 루트 2가 되겠네. 자, 다음. 자네들 우리가 아마 지지난 시간, 저번 주에 그 절대값 그래프, 절대값 붙은 그래프 빨리 그리는 거 했었지.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 그 중에
가장 내가 별표를 4개인가 붙였을 건데 가장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 요 유형이라 그랬잖아. 이 전체 절대값 씌워진 거. 맞지? 즉, 뭐 예를 들어 y는 x제곱 마이너스 1에 이거를 그려라 할 때 빨리 그리는 거 적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나? 한 번 더 복습 한번 해볼까? 얘 빨리 그리는 방법이 1단계 뭐였냐? 절대값 무시하고 일단 그리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지. 절대값을 없는 놈 취급하고 쟤를 일단 그려. 얘는 뭐 뿔마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 버전으로 그려주면 되겠네. 그래서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전체 절대값 붙은 거는 어떻게 그린다고? 접어 올리는 거였지. 계산 결과가 음수인 요 아래에 있는 애들이 절대값 때문에 전부 다 플러스로 바뀔 거다라고 연상을 잘 하면서, 계산 결과가 양수인 여기 위쪽 날개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 가만히 놔뒀다는 얘기는 얘네 식은 절대값이 그냥 바뀌지 않고 나온 요 놈을 뜻하는 거야. 얘네들은 접혀서 이렇게 된다 그랬어. 이게 이제 그 4번째 유형, 절대값 붙은 그래프 빨리 그리는 4번째 유형이었지. 아이고. 그리고 요 파란 부분 관계식은 즉 절대값 부호가 바뀐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렇게 식을 구분해서도 쓸 줄 알아야, 접힌 부분, 안 접힌 부분식을 절대값이 그냥 뺏겨진 경우랑 마이너스 달고 뺏겨진 경우로 구분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됐지? 딱 요거 쓰는 문제가 다음 장에 있으니까 보도록 하죠. 일단 식과 그래프를 왔다 갔다 하는 내가 알려준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자 고등수학 공수 1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 착실하게 잘 쓰자. 방정식이지. 실글이 4개래.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서 뭔가 절대값 개념으로 풀려면은 저 안에 2차식 있어가지고 범위 나누는 것도 짜증나고 여러 가지로 좀 그렇거든. 따라서 얘는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주는 게 좋고요. 즉 이거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다시 아까 연립하던 걸 거꾸로 다시 y는으로 이렇게 둘로 분리 작업시켜주는 게 얘를 그리는 방법이지. 얘네 둘이 연립한 게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기 위해, 여태까지는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걸 지금 계속 문제를 풀었지. 교점 구하려고. 맞아? 지금은 다시 반대로 이렇게 해준 거야.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려서 얘랑 교점이 4개 나오는 그림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첫 번째 할 일. 그럼 일단 자네들이 얘를 그릴 줄 알아야지. 그지? 이거 그리는 거를 그렇게 열심히 갖다가 내가 막 설명을 했던 겁니다. 방금도 아예 내가 얘를 그렸지. 그래서 방금 그린 그래프 그냥 바로 그릴게요. 얘가 이제 그 절대값 붙은 그래프 빨리 그리는 유형 4번째 유형으로 다음과 같이 접힌 그림으로 이렇게 잘 그려질 거야. 그래서 비율은 좀 맞춰라. 한 요쯤을 1 했으면 얘가 이제 여기 마이너스 1이 y절편인데 그게 이제 1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도 비율은 그래도 최소한 지켜서 그리십시오. 너무 막 엉망으로는 그리지 마. 이렇게. 됐냐? 그래도 나름 이렇게 간격은 맞춰. 네가 이 정도를 1이라고 설정했으면 다른 데서도 비슷한 길이로 잡아야지. 1을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뭐 이렇게 그린다던가. 아니면 막 이렇게 그리면은 그림이 잘못돼서 답이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어. 어느 정도는 지켜라. 비율은 지켜, 비율은. 됐고. 지금 이 문제에선 필요 없지만 어쨌든 알고 있어야 돼. 즉 여기 노란색으로 내가 써놓은 요 안 접힌 처음부터 그냥 가만히 있던 얘네들의 관계식은 이거일 거고, 지금은 내가 이제 요 하얀색으로 표시했는데 이렇게 접혀 올라간 쪽 관계식은 절대값의 부호가 바뀐 식인 이렇게 될 거야. 식을 별개로 구분도 해야 돼. 됐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저 파란색. 얘는 무슨 그래프야? 이거 아니다. X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X도 변수, Y도 변수 이러면서 1차 함수, 기울기가 1인 직선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이거 그냥 A야, A. 그냥 상수. Y는 1이나 뭐 이런 애들. Y는 3. Y는 마이너스 2. 뭐 이런 애들이라고. 저런 애들 다 어떻게 생긴 애야? 이렇게 일자로 생긴 애들이잖아. 맞지? 됐냐? 즉 얘는 지금 그냥 이렇게 생긴 직선이야. 이러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 즉 지금부터 요 2차 함수 그래프랑 저 파란 거랑 교점이 4개인 순간을 찾으란 얘기야.
어디야? 여기지. 여기서 4번 만나지. 근데 딱 한순간만 그래? 아니면 막 영역으로 이만큼이 다야? 영역이지. 이만큼이 다 4개지. 그런 경우면 뭐 아래서부터 올려가면서 시작과 끝을 찾아라. 시작과 끝, 경계선 찾으라고. 언제 붙어 되는 거야? 이거보다 올라간 순간부터 4개지. 이렇게 X축이 되면 이러면 교점은 그냥 이렇게 딱딱 2개인데 이거보다 조금 올라간 순간 4개가 되잖아. 즉 그 경계선을 찾는 거에 집중을 하십시오. 즉 첫 번째, 이거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되지. 요 빨간색 직선보다는. 요 빨간색 직선식은 X축이잖아. Y는 0, 0층, 지상. 맞아?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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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언제까지야? 여기 하얀색에 접하기 딱 이렇게 딱 닿았을 때. 요 순간은 3개잖아. 맞아? 그때까지 4개지. 그러니까 경계 시작과 끝을 잘 찾아줘야 돼. 즉 얘네들 사이에 있을 때 4개인 거야. 여기는 몇 층이야? 여기는 이제 저 관계식에도 나와 있지만 요 하얀색 1층이지. 됐냐? 따라서 저 파란색 직선이 교점이 4개가 생기려면 요 빨간색 두 직선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잘 찾아주시고 이걸 이제 그대로 식으로 잘 옮겨 쓰면 되겠네. 즉 요 a 플러스 1이 0과 1의 사이에 있어야 된다를 부등식으로 잘 표현만 해주면 끝이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됐지? 당연히 부등식이라 하면 a의 범위를 구하려잖아. a를 혼자 가운데 놔야 되니까 이거 양변에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주면 되죠. 이게 최종 정답이 되겠네. 됐냐? 373번과 374번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 대상이 이렇게 평평한 직선이면 그래도 그나마 좀 할만해. 근데 이제 기울기까지 존재하면 앞에서 배웠던 모든 기술들이 좀 완벽하게 작동을 해야 풀 수가 있을 거야. 그랬어. 자, 이거 한번 해볼게. 이번에도 방정식에 이렇게 좀 식으로 세워서 풀기가 좀 빡센 애가 적혀 있다. 맞지? 절대값도 있고. 따라서 이거 그림 그릴 거야. 그런데 지금 일부러 저렇게 놨거든. 얘를 그리려고 그냥 문제에서 출제자가 준 대로 그대로 그냥 이대로 y는 찢어야지 하고 쟤를 갖다가 이렇게 찢어버리게 되면 얘를 어떻게 그릴 거냐고. 절대값도 부분으로 붙어 있어서 그 4가지 기술도 못 쓰고 미지수 K도 있어가지고 안 그려지지. 힘들지. 절대로 출제자는 자네들이 문제 풀기 좋게만 식을 주지 않아. 출제자를 믿지 마. 약간 그리기 좋게 좀 바꿔. 그러니까 얘를 편하게 그리려면 얘를 혼자 놔둬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 4번째 기술을 쓰지. 그럼 얘는 넘겨야지. 이래놓고 여기서 둘로 분리해야 우리가 그림을 좀 편안하게 그릴 수가 있지. 이거랑 요거랑. 최대한 그리기 편하게 식을 잘 조작한 뒤에 쪼개줘야 돼요. 됐냐? 그래서 저 노란 그래프는 또 항상 그리던 대로 그리면 되는데 이번엔 얘가 마이너스 x가 분명히 붙어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대충 요 정도 되지. 아까처럼 이런 직선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직선으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찾아야 돼. 그림 잘 그려야 되고. 되냐? 자, 일단 저 노란색부터 그려보자. 노란색 그리려면 마찬가지로 절대값 없다 치고 이걸 먼저 그려야 되지.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강제로 루트를 써가지고 합차 공식으로 딱 생각해주면 x절편이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야. 그 다음 y절편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율은 좀 지켜서 그려야 된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지금 얘를 그리려면 뭐 곡선이 포물선이 뭐 약간 안 이쁘게 그려지든 그런 건 뭐 어쩔 수 없지. 괜찮은데 비율은 지켜라. 그냥 쓱 긋지 말고 예를 들어 뭐 요 정도? 네가 저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를 요 정도 간격으로 잡았으면 그럼 요 마이너스 2라는 y절편은 최소한 그거보단 더 크게 좀 더 길이를 길게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요만큼을 루트 2로 네가 설정했으면 최소한 2는 그거보단 길게 잡아야지. 2가 더 크잖아. 맞아?
이 정도의 최소한의 비율은 지켜서 그려라 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저거 그리면 이제 이렇게 생겼지. 근데 여기에 절대값을 딱 하고 붙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꺾여 올라가서, 그런데 이 노란색 부분 여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색 관계식은 절대값이 그냥 뺏겨진 요거랑 같은 관계식이 될 것이고, 요 부분 꺾여 올라간 부분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2면 그래도 좀 비율은 맞게. 아이씨, 그려놓고 보니까 약간 삐뚤는데 뭐 괜찮아. 비율은 맞으면 돼. 요 빨간색 쪽 관계식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거야. 이런 상태인 거야 지금. 여기가 이제 2가 될 거고. 됐냐? 얘 그린 겁니다. 됐지? 이제 얘랑 교점 조사. 쟤는 기울기가, 자 혹시 몰라서 말하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는 말했죠. 기울기는 정의 자체가 이 좌우 움직임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분수가 기울기의 정의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해석할 때는 언제나 분수로 고쳐주십시오.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한 점 딱 찍어 놓고 오른쪽으로 플러스 1 갔을 때 위아래 방향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이면 밑으로 한 칸이니까 요 정도를 기울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 그랬지. 따라서 찾는 거야. 이번엔 이러고 찾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비율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 게, 예를 들어 여기 루트 2 지나갈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가 루트 2면 여기도 루트 2여야 해. 그러니까 2가 확실히 더 위에 있지. 이 관계를 지켜야 되니까. 됐냐? 안 그랬다면 그림이 이상해질 수 있어. 만약에 이걸 여기가 2인데 그걸 쌩 까고 만약 이렇게 막 낮게 그렸어. 그러면 막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잘못된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율, 최소한의 기울기 같은 건 좀 지켜가면서 그림 생각을 해야 돼. 서로 다른 세실근일의 교점 3개 찾아봐. 언제야? 자, 하나씩. 그러니까 밑에서 보통 취향 따라 위에서 내려오는 게 편하면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아니면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난 올라갈게, 밑에서부터. 예를 들어 이런 데 있으면 이 정도 잡자. 이런 데 있으면 당연히 교점 빵개 안 만나잖아. 그러다가 여기 뾰족한 여기를 지나가는 이 순간에 교점이 1개. 맞지? 맞지?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순간 몇 개 돼? 조금 더 올라가는 순간부터 여기서 이제 따당 하고 2번 만나지. 2개. 2개 계속 2개, 여기도 2개. 이걸 실시간으로 자네들이 잘 생각하면서 그림부터 찾아야 돼. 2개다가 3개 되는 순간 있겠지. 언제야? 여기에 닿기 시작하는 그 순간 3개 되지. 맞아? 일단 요거 하나 찾았어. 요때 3개네. 여기 지날 때 3개라는 이 특징을 항상 잘 생각해 주고 계셔야 돼. 여기 지날 때야. 맞지?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몇 개야 이제? 4개. 되냐? 요 파란 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여기도 이제 따당 때리게 될 거고 3개, 4개. 맞아? 쭉 가다가 또 3개 되는 순간 보여?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게 편하려나? 이러다가 여기 빨간색에 처음으로 접촉하는, 즉 접하는 그 순간에 또 3개 되는 요 순간. 이것도 3개지. 하나, 둘, 셋. 즉 지금 두 번째로 그린 요 직선의 특징은, 진짜 단순하게 색깔로 써줄게. 빨간색에 접할 때야. 이게 그림만 그리고 끝이 아니라 그 그림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들을 잘 기록 혹은 생각해 놔야 좀 이따가, 아니 그림 그리는 게 답이 아니잖아. 식으로 구해야 되잖아. 그림을 식으로 옮길 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걸 잘 파악하면서. 됐냐? 이거보다 올라가면 이제 다시 2개. 이러면 몇 개야? 2개. 이게 이제 그리다 말았지만 이게 그래프가, 노란 그래프가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라. 예를 들어 막 이런 데 있어도 이거 계속 2개다 생각해야 돼. 그리다 말았다고 여기 안 만나는데요 그 소리 하지 말고. 됐지?
따라서 지금 이 문제, 요 두 직선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다. 그림으로 먼저 이렇게 딱 내가 식과 그래프 설명하면서 했던 말 그대로 아니니? 내가 그 첫 시간에 여기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첫 시간에 내가 뭐라 그랬어? 이런 설명했잖아. 수학이라는 게 결국 크게 문제풀이 방향성이 식이냐 그림이냐인데 이제 뭔가 어려운 문제를 풀수록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이제 그냥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자체가 이제 점점 식으로 계산하다가 그림 그렸다가 다시 그거 식으로 옮겼다가 이러면서 다 풀 거라 그랬잖아. 지금 딱 그 짓 하고 있어. 그지? 처음에 식으로 나와 있던 거를 처음에 어디 갔어? 처음에 식으로 나와 있던 거를 이렇게 바꿔서 그림으로 그려서 그림에서 열심히 그림으로 찾고 있었고 그림으로 다 찾았지. 이제 다시 저걸 식으로 표현해서 구해야지. 그지? 뭐 이 정도야 이제 학년 올라갈수록 그냥 밥 먹듯이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단원이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라고 한 겁니다. 자, 이제 식으로 옮기죠. 하나씩 찾자. 요 첫 번째 직선부터. 얘는 쉬울 거야. 어쨌든 요 파란색 직선의 원본은 이거거든. 저 1번, 자, 파란색 잘 안 보인다더라. 하얀색으로 쓸게. 저 1번 직선의 본체는 일단 요 자식이고 근데 1번 직선의 특징은 뭐였어? 내가 저기다 써놨지. 여기 지남이야. 이걸 이용해서 K를 구해야지. 그치? 루트 2, 0을 지난다. X의 루트 2, Y의 0을 집어넣어라. 아, 여기서 K값 루트 2 나오겠네. 따라서 여기 1번 직선을 찾으면 K값이 루트 2인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네요. 됐냐? 지금은 문제에서 그냥 K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K값만 씁시다. 1번 직선인 경우의 K값은 루트 2.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는 괜찮아. 얘 잘 찾아야지. 2번 직선 잘 찾아야지. 저 2번 직선의 특징은 지금 내가 이래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써준 게 저 2번 직선의 특징은 빨간색이랑 접한다야.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이 안 접힌 노란색 부분의 관계식하고 접힌 부분의 관계식을 따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왜냐면 얘랑 접하는 게 아니거든. 얘랑 접하거든. 얘랑. 그치? 다시. 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누구랑 접하냐 하면 꺾여 올린 저 빨간색 얘랑 접하거든. 얘랑 접하거든. 이잖아. 얘랑 접하거든. 됐어? 근데 막 얘랑 접하니까 얘랑 연립해서 판별식 빵 하고 있어봤자 답 안 나와. 정확히 찾아야 돼. 얘네 둘이 접한다가 저 2번 직선의 특징이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자네들은 접할 때 해야 할 일. 자, 위에서 아래 빼자. 그냥 바로 빼서 정리할게. 뭐 이제 연립해서 방정식 만드는 거야. 뭐 잘 훈련돼 있어야 하고 여태까지 했으니까. 그지? 이 자식이 접한다니까 이제 판별식 딱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해주시면 끝나겠네. 이러면 k값은 4분의 9. 따라서 요 2번 직선인 경우에 이 빨간색에 접하는 경우에 k값은 4분의 9가 될 것이고 최종 문제 정답은 모든 실수 k값의 곱 4분의 9랑 루트 2랑 곱해라. 1번이 정답이네. 됐지? 하나 더. 자, 똑같은 거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이번에도 또 동일하게 얘랑, 자, 이번에는 그리기 좋게 해주긴 했네. 이대로 그냥 분리시키면 그릴만 하지.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저 파란색 밑줄 친 거 직선은 이렇게 분리가 되겠지. 이번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이네. 그치? 그 다음 찾아야 되는 건 이번엔 두 개의 실근 갖는 거네.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노란색은 그냥 이제 뭐 자꾸 벌써 세 번째 그리는 건데 저 유형 그래프를 바로 그리도록 할게요. 쟤는 이제 그런 거 이제 잘 생각하라고. 저게 지금 이제 x절표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잖아. 비율은 잘 지키자. 뭐 요 정도. 요 정도를 네가 한 요 정도 간격을 1로 잡았으면 여기 y쪽도 비슷한 간격으로 잡아줘야 그나마 그림이 잘 나올 거야. 그치? 그래서 저거 이제 접어 올리기 전에 그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제 또 접어 올려야 되니까 접어 올린 부분을 또 하얗게 그릴게요.
여기가 1층까지. 됐지? 그리고 이번에 비교할 파란색 그래프는 이번엔 기울기가 플러스 1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지켜야 된다고. 플러스 1이면 딱 여기 1한 칸 갔을 때 한 칸이니까 딱 지금 요 정도 기울기는 돼야 되는 거지. 됐어? 요 정도는 돼야 되는 거지. 그치? 됐어? 그래서 또 밑에서부터 올리면서 찾아. 이번엔 교점 2개 찾는 거야. 여기 지나갈 때 1개. 보다 올라가면 2개지. 영역, 이번엔 영역으로 나오지. 이거 싹 다 교점 2개잖아. 여기 있는 영역이 싹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경계선을 찾아줘야 된다. 즉, 여기 지날 때 찾아야 돼. 얘보다 올라가는 순간 2개야. 그치? 요 빨간 직선의 특징은 여기 지날 때지. 즉, 요 1번이라고 번호 붙여볼게. 이 자식의 특징은 1,0을 지난다라는 특징이 있어. 잘 기록해 놓으시고. 얘보다 올라가면 2개. 언제까지 2개냐? 언제까지 2개냐? 여기 지나가는 요 순간에 3개 되잖아. 맞아? 요때까지 3개니까 저거 찾아야겠네. 자, 2번 직선은 아까 요놈. 아이씨, 이거 만나겠지 당연히. 굳이 안 그릴게. 요 자식이 2번째 직선. 특징은 어디 지날 때? 여기. 아니면 여기 지나가기도 하지. 뭐 아무거나. 여기 쓰자. 0,1 지남이 요 2번째 특징이야. 더 이상 없냐? 2번 만나는 경우가 더 있지. 얘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요 순간은 4개야. 그지? 따다다당 4개. 그지? 그러다가 여기 하얀색에 접할 때 3개가 될 거고 그거보다 뜨면 2개야. 맞아? 하나 더 찾아야 돼. 저기 접할 때 찾아야 되네. 저 하얀색 여기에 이렇게 접할 때 있죠. 이렇게. 이 파란색 접하는 경우보다 위로 가면 또 2개야. 그래서 요 파란 거 접하는 것까지 찾아주셔야 되겠네. 자, 일로 와. 요 3번째 이 파란색 이놈의 특징은 저 흰색 포물선이지. 흰색 이차함수 꺾인 부분. 일부러 지금은 식 안 썼는데 요거 여기에 접할 때야. 지금 우리가 이번에 찾아야 될 직선은 총 3개입니다. 찾자. 근데 저 이렇게 어디를 지나가는 저런 데는 찾기 쉬워. 본체는 이거고요. 자, 하나씩 찾아보자. 1번부터. 1번이 저 x 플러스 k가 1,0 지날 때지. 1 넣으면 0이다. 바로 찾아주면 K값 나오죠. K값 마이너스 1. 다음 2번 직선. 2번 직선은 다시 얘가 어디 지날 때? 0,1 아니면 여기 마이너스 1,0 써도 돼. 아무거나 0,1 지날 때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여긴 K가 1이 나올 거야. 여기서 잠깐 중간 점검. 1번 직선보다는 커야 되고 2번 직선보다는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K에 대한 부등식 관계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1번 직선의 K보다 커야 되고 이렇게 돼야 2점. 됐지? 그 다음 3번 직선 찾읍시다. 요 3번째 파란색 직선은 얘랑 누구랑 접할 때? 흰색 이차함수랑 접할 때야. 즉 아까 전에 여기 접어 올린 놈이랑 접할 때야. 자, 바로 쓸 수 있겠어? 이 노란 양날개가 그냥 절대값 날라간 변화 없는 그 놈이고 하얀색 쪽의 이차함수식은 저거 부호가 바뀐 요 놈식이겠지. 되냐? 얘네 둘이 접할 때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접할 때 해야 되는 기본적인 행동 방침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네. 둘이 연립해서 바로 쓸게. 둘이 연립해서 판별식 0이다 해주시면 여기에서 K값 나오겠지. 되냐? 판별식 굳이 안 쓸게. 판별식 0이다 해주시면 여기서 K값이 4분의 5가 나올 거야. 마무리도. 이 파란 경우에 K값, 즉 여기가 4분의 5인 경우야. 그거보다 올라가야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4분의 5보다 크다. 즉 최종 답안은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1과 1 사이 또는 4분의 5보다 크다. 지난 시간에 스포일러한 대로 여기 최대 최소 단원 또한 주구장창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축 찾고 그래프 그리고 계속 그 짓 반복이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갖춰줘야 될 기술은 뭐 이런 거. 아무리 2차식 계수가랑 1차 한 계수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와 있어도 자네들은 축을 능수가 완전 제곱식으로 끝까지 다 고쳐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축만 쏙 구하고 빠질 줄도 알아야 될 거야. 딱 이렇게까지만 묶어준 상태에서 축 구하기 반땡 하잖아. 그래서 원래 그 제곱 막 16분의 20 막 붙였다 뺐다 막 이러잖아. 그지? 근데 그냥 딱 이거만 봐도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 고치면 뭐 이런 식으로 뒤에 거 알 필요도 없고 안물안궁 이거 딱 보고 축이 x는 마이너스 4분의 5겠구나 이렇게 축 찾는 거 계속 좀 잘 해줘야 돼. 문자여도 다 똑같이. 왜냐 이제부터 말하겠지만 이 3년 동안 말할 거다. 이것도 과연 얼마나 반복을 해야 기억하려나. 수학에서 최대 최소를 함수에서 구하고자 하는 작업은 대부분이란 뜻이야. 그냥 대충. 예외도 있어. 아닌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다음과 같이 3단계 과정에 의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게 돼 있어요. 잘 기억해줘. 일단 첫 번째. 대상이 있을 거야. 당연히 대상이 있겠지. 무엇의 최대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겠지. 뭐 아니면 뭐 중학교 때처럼 예시를 들어본다면 뭐 이렇게 담벼락이 있는데 여기다 울타리, 돼지 우리를 하나 쳐가지고 여기 하여간 돼지 하면서 뭐 이거 둘레의 길이의 최대 구해라, 최소 구해라 이런 식으로 뭔가 대상이 있을 거야.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를 구해라 하는 그런 대상. 그 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내가 보통 그냥 별이라고 표현만 해볼게. 분명 문제에서 구하라는 대상이 있을 거야. 그 대상을 한 문자로 식을 세우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야. 뭐 예를 들면 그냥 잠깐 빗대면 막 어디 한 변의 길이를 x로 두고 그럼 뭐 여기는 뭐 10 마이너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식 세웠잖아. 그거 말하는 거야. 됐냐? 첫 번째 할 일. 두 번째, 그럼 그게 한 문자로 식이 이쁘게 잘 세워졌겠지? 그럼 거기에다가 y는을 붙여서 또는 뭐 fx도 좋아. 중요한 건 함수 형태를 만들어서 결국 그려야 되는 게 최대 최소 기본 문제. 됐냐? 됐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이렇게 3단계로 풀어주시면 되고 여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따지고 보면 여기부터 출발이야. 왜냐? 함수는 이미 이렇게 완성이 돼 있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죄다 그리는 문제가 될 거라고. 됐지?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를 푸실 때는 계속 그림을 그려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은근 몰라가지고 첫 수업부터 많이 못 알아듣거든. 잘 봐. 야, 예를 들어 이참사나 아무거나 그려볼게. 얘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자. 얘 관계식 내가 그냥 쭉 써볼게. 얘가 뭐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쓰는 중. 만약에 얘를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걸 그린 거라고 치자. 그럼 자네들이 알 수 있는 게 이 자식의 꼭지점 알 수 있지. 여기 몇 콤마 몇이야? 1,3이란 말이야. 맞아? 그치? 자, 최소값 구해라. 자, 참고로 이 그림은 최소값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최대 최소 문제 풀 때 왜 그리라고 하냐면 그려서 말 그대로 가장 높은 데가 최대고 가장 낮은 데가 최소거든? 지금 이 그림은 최대는 없어. 왜냐면 이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라 최대값은 정의가 안 되지만 최소값은 있거든. 일단 어디가 최소값이야? 최소값이 되는 점은 당연히 여기야. 여기가 제일 낮지? 답은 뭐야? 답은 뭐야 그럼? 1이야? 3이야? 뭐라 써야 돼 여기? 3이라 써야 돼. 왜냐? 수학에서 자 비슷한 거 자네들이 아는 거 있어. 그 함수 처음 배울 때인가? 중학교 때? 뭐 이렇게 함수 관계식 주고 이런 문제 있지. x가 1, 1 때 함수값 구해라 말 들어봤지?
이게 무슨 소리야? x가 1일 때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한 결과를 물어보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fx는 y이기 때문에 y를 구하라는 소리야. 수학에서 무슨 값이라는 용어들이 좀 몇 개 있어. 극대 뭐 아직 뭐 극대값, 극소값 이런 것도 있고 뭐 무슨 값 이런 게 좀 많아. 용어가 몇 개 있어. 근데 걔네들 전부 다 뒤에 값 붙어 있지. 함수값, 최소값, 최대값. 그 값이란 단어는 y 좌표를 말하는 거다. 이상한 거 답 쓰지 마. 여기가 가장 낮구나 해놓고 답안지에 1 쓰지 말라고 y값을 써야 돼. 알겠지? 요 1 물어보는 건 티나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 1이 정답인 경우는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이렇게 티나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 이런 경우에 정답이 1이지. 최소가 되는 점에 x값을 구하시오.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됐냐? 그래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요거 값을 물어보는 건 y좌표다라는 것만 좀 잘 기억해 주시고 갑시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 쪽 프리노트 문제 풀 때 보면 너네들은 항상 옆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된다. 그럼 또 누가 그러더라. 안 그리고 풀면 안 돼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서 딱 이렇게 알아서 쫙 상상이 가는 경지에 이르렀으면 안 그려도 돼. 아니면 무조건 그려. 알겠어? 설명 끝이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이 얼마나 이차함수 그래프를 잘 연습을 해서 잘 그리느냐에 달려있지. 자, 1번. 다음 2차 함수 그래프는 x가 1일 때 최소값 2를 갖는다. 최대 최소 찾을 때 일단 제일 먼저 자네들이 봐야 될 것은 범위가 설정되어 있나 잘 보십시오. 지금 x에 대한 범위가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범위가 설정되어 있나 잘 봐. 지금은 범위가 없지? 범위가 없다는 얘기는 수학에서는 범위 딱히 말 안 하면 실수 전체야 기본적으로. 따라서 이 그래프를 봐. 내가 자꾸 이차함수 그린다 그랬잖아. 특히 여기 최대 최소에서는 이차함수 그리더라도 그 x축, y축 이쁘게 막 이렇게 안 그려도 돼. 개형만 적당히 그려. 최고참계수가 양수잖아.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그리라 그러면 뭔가 막 대단한 걸 시킨 줄 알아. 아니 그냥 이렇게 그리라고.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범위가 문제에서 막 x 범위가 저 뒤에 있을 건데 그럼 이제 그려놓고 막 잘라가지고 뭐 여기만 남기고 나머지 지우고 뭐 이래야 되는데 범위 없으면 그냥 전부 다야. 최소값이래. 어디야? 최소가 되는 점부터 찾아. 가장 낮은 지점 여기겠지. 여기가 꼭지점이겠지. x가 1일 때 최소값이 2다. 여기가 지금 x좌표는 1이며 그때 여기에 층수 y값은 2층입니다 라고 알려준 거야. 다시 말해 꼭지점 알려준 거라고. 이걸 그림을 통해서 완벽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파악을 해야 돼요. 알겠지? 됐냐? 그럼 꼭지점이 1,2라고 나왔으면 이제 여기선 선택이지. 아, 그럼 꼭지점을 아니까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막 고쳐가지고 풀어도 되는데 당연히 누가 이렇게 해. 꼭지점 갖다가 식을 먼저 찾는 게 낫지. 꼭지점이 1,2인 이차함수 식을 우리는 앞에서 계속 연습했단 말이야. 이렇게 생겼을 거야. 단지 최고차항 계수만. 이건 따라 해야지.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2네. 그럼 얘도 앞에 2는 붙여줘야지. 최고차항 계수만 모르면 미지수로 놔야 되고. 됐냐? 그리고 얘를 전개해서 저기 A, B를 구하는 게 훨씬 더 덜 복잡하지. 저거 문자로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려면 좀 걸릴 거 아니야. 잘 전개해서 플러스 2에 이거니까 4겠지. 잘 전개해서 자, 2 확인됐고 A가 마이너스 4겠네. 그 다음에 뭐야 B가 4, B도 4겠네. 됐죠? 위치 잘 확인하시고. 됐지? 따라서 A 더하기 B는 0이네. 정답 0. 다음 밑에 2번도 다시 항상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 버릇하도록 하십시오. 최대 최소에서. 자, 이번에는 여기가 최고차항 계수가 A라 이건지 아직 몰라. 근데 지금 분명 범위가 없다. 범위 잘리는 거 없고 최대값을 줬기 때문에 알 수 있지 이거겠구나. 이래야 최대값이 존재하지.
이렇게 생기면 이건 최대값 없다고 했어. 왜냐면 이게 지금 끝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 이렇게 생겼겠네. 그럼 최대값이 3이란 얘기는 무슨 힌트 준 거야? 여기 꼭대기가 3층이라는 y값만 준 거야. 여긴 아직 몰라. 니들이 찾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축 찾아야 되는 거야. 자, 축 찾을 준비하자. 최고차항계수 A 한번 묶어줘야 되겠지. 뭔가 미지수가 있어가지고 축도 미지수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 A를 묶어놓고 나서 보면 이거지. 이거 축 몇이고? 바로 너? x제곱 플러스 2x니까 완전 제곱수를 고칠 때 반땡에서 제곱해서 이렇게 붙일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요거 완전 제곱수로 고치면 x 플러스 1의 제곱일 거 아니야? 이거 보면 알 수 있지.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축이 마이너스 1이지. 즉 지금 여기 가운데 라인을 식에서 여기에서 찾아줬어야 되는 거지. 되냐? 그러니까 축 찾는 거 연습 자꾸 하라고 한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완전 제곱식으로 끝까지 고쳐도 물론 되지만 그냥 빠르게 필요할 때는 축만 쏙 찾아먹고 빠질 수도 있어야 돼.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아까처럼 또 꼭지점을 마이너스 1,3이라고 준 거고, 이러면 이거를 또 아까처럼 식을 세워서 거꾸로 해도 되지만 이것도 이제 그때그때 달라. 너네들이 판단을 해야 돼. 여기에 미지수가 A 하나밖에 없지. 그냥 넣어도 되지. 그냥 x에 마이너스 1, y에 3. 어쨌든 꼭지점은 저기 지나가는 점이니까 지금은 뭐 그냥 집어넣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볼 수 있겠네. 이러면 a 값은 몇이냐? 마이너스 8. 다음 밑에 376번도 해볼게요. 375번은 똑같은 스타일이니까 잘 보시고, 376번 어려워 보이게만 생겼지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야. 잘 봐. 그러니까 자, 범위 없다. 이차함수 풀 버전으로 싹 다 그리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알려줬지만 아무것도 안 알려준 게 아니네. 가에서 2일 때 최대값 7을 갖는다. 두 가지 알려줬지. 일단 어떻게 생겼겠냐? 최대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 확정. 2일 때 7이라고? 여기 산 꼭대기가 x값이 2일 때 y좌표 7층이라고 알려준 거지. 다시 말하면 꼭지점 알려준 거네. 됐냐? 그럼 이번엔 여기 미지수 투성이니까 그냥 거꾸로 식을 찾는 게 지금은 또 이게 낫겠네. 대신에 최고차항계수가 a인 것만 잘 따와서 최고차항계수만 잘 유지시켜주고 2,7이 꼭지점인 이차함수식 딱 찾아주면 되지. A를 구할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나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는데 4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7. 이것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알려준 거지. 따라서 여기서 A 값까지 나와버리네. 따라서 식은 완성됐고. 그 다음 지금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뭘까? 어쩔 수 없네. 이거 다 찾아야 되지. 그럼 이제 얘만 전개를 잘 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 플러스 7 마이너스 2까지 집어넣어주면 플러스 8x 마이너스 8 플러스 7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A는 마이너스 2, B는 8, C는 마이너스 1. 더하면 정답은 5. 하나 더. 밑에 2번도 잘 봐. 지금은 범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진행이 되는 거야. 이제 뒤에 가면 범위 잘릴 건데 일단 지금은 잘리기 전에 보자. 범위 없어. 그럼 이 참수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풀 버전으로 다 그려진다는 얘기야. 근데 이번엔 최소 값이네. 확정이네.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겠네. 그럼 여기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층수가 지하 2층이라고 알려준 것이며 이것은 꼭지점 좌표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준 것이지. 그럼 또 마찬가지로 이걸로 그냥 이차함수 fx를 세워버립시다.
최고차계수는 안 나와 있으니까 미지수 봐가지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 이차함수씩 찾아주시고 나에 의하여 1 넣으면 10이다. 오케이. 1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2 이것이 10이다 라고 준 거지요. a 값은 3 나올 것이며 따라서 이차함수 fx 완성. 뭐 구하는 거야? F0 구해라. 오케이. F0은 여기 자판기 X에다 0 집어넣으란 얘기지. 0 집어넣으면 1 남고 3 빼기 2니까 1이겠네. 다음 밑에. 저런 것도 문제 딱 크게 그냥 한 문제를 통째로 읽어버리면 이런 거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 자네들 그 영어 문장? 문단? 영어 긴 거 해석할 때랑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 영어도 막 끊어서 보지 않냐? 이거 한 번에 읽으면 안 헷갈리면 다행인데 헷갈릴 수 있어. 아니 2차 함수의 최소값을 GA라고 하더니 그 최소값을 가지고 다시 최대를 뭔 소리야? 최소값의 최대를 구하기 뭐 이렇게 한 번에 보면 좀 헷갈리게 보일 수 있는데 아니야. 끊어. 영어 단어 해석하는 것도 비슷해 원리가. 여기까진 알아들을 수 있잖아. 아, fx라는 이차 함수의 최소값. 아니, 이것도 최소값 구하기. 여기서 하면 되겠구나.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한 거잖아. fx의 최소값을 일단 구해야 되나 보다. 뒷말은 뭐라고 떠들고 있는지 잘 이해는 안 가지만 해야 할 일이 일단 이 자식의 최소값을 구해야겠구나. 구하자. 최고차함계수가 양수고 범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그려진 i겠지. 최소값이면 여기를 찾아야 되겠지. 결국은 또 뭘 찾아야 돼? 자네들은 축을 찾아야 되겠네. 축 찾자. 야, 바로 나오냐? 축 뭐야? x제곱 플러스 2ax면 완전제곱식 고칠 때 이거 반으로 나눠서 제곱한 거 붙이고 빼고 막 이래야 될 건데 이것만 봐도 축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 이런 완전제곱식일 거라 축은 마이너스 a겠네. 나중 가면 아예 그냥 마이너스 2a분의 b 공식 외워버려야 된다고 했고, 그치? 어쨌든 축 잽싸게 찾았고요. 그럼 여기에 그때의 y좌표를 써줘야 최소값이지. 따라서 마이너스 a를 집어넣었을 때의 결과가 최소값이겠네. 마이너스 a를 x자리에다 잘 넣으십시오. x에다 넣어. 이상한데 딴 데 엉뚱한 데다가 집어넣지 말고 x에다가 잘 넣어주십시오. 마이너스 a를.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 한 번만 더. 자, 2차항 저건 계산이 되지. 뭔가 숫자로 나오진 않았지만 고등학교에서 숫자로 안 나오는 게 한두 번이야? 이게 최소값. 됐지? x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 y좌표를 표현하면 이거. 이게 최소값. 됐지? 그리고 이제 뒷문장을 보면 조금 알아들을 수 있지. 그냥 단지 이거를 GA라고 이름만 설정을 했을 뿐이네. 최소값을 GA라고 하자. 얘를 이렇게 설정을 했을 뿐이네. 이래놓고 GA에 즉 이제 얘만 봐.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 즉 비록 문자는 A로 돼 있지만 아예 그냥 함수의 X 역할을 하는 게 A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거 또 최대값 그래프 그려서 구한다 생각하시면 되지. 됐냐? 최고차함계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일 거야. 여기 축부터 찾아야 되겠네. X 역할을 지금 여기서는 A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도저히 그게 익숙치가 않으면 그냥 다 바꿔버리고 해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의 변수가 X가 아니라 이렇게 다른 문자가 대체돼서 그려지는 경우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을 거기 때문에 빨리 적응하는 게 좋을 거야. 그냥 이걸 그린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냥 A로 할게요. 축부터 구하자. 마이너스 하나 묶어줘야 되겠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니까 이거 보면 축 나오지? 1이네. 최대값은 그럼 a에 1을 집어넣었을 때 계산한 결과가 최대값이라 그랬어. 따라서 a에 1을 이제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잖아. 1 집어넣으면 몇이냐?
마이너스 3. 정답 마이너스 3. 얘도 문제를 조금씩 끊어서 잘 천천히 생각해봐. 한 번에 알아들으면 물론 좋지만 일단 잘 모르면 일단 여기서 끊어. 어쨌든 이렇게 생겨먹은 이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라 그림을 생각하면서 범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최대값일 거야. 축을 찾아줘야 되겠네. 자, 축 몇이냐?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인 거 되지. 뒤에 어쩌고 저쩌고 필요도 없어. 요거만 딱 보고 축 찾으면 돼. a네. 축은 a. 됐지? 축 잘 찾아야 된다고 이차 함수 첫 도입할 때부터 난 계속 강조했다. 아직도 못 찾고 있으면 네가 연습 안 한 거임. 하여간 그래서 a를 넣은 결과가 최대값이 될 테니 a를 잘 넣어줍시다. 마이너스 10a 플러스 15. 자, 한 번 더 계산 가능하지. 이렇게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15. 이게 지금 현재 최대값이 되겠네. 두 번째, 그거를 fa라고 놓은 거구나. 두 번째 연결 끝. 가자.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요 a가 x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a에 대한 이차 함수식 최소값 구해라. 완전 제곱식 고쳤을 때 여기 찾는 거네.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고치는 것도 뭐 잘못된 방법은 아니야. 이거는 뭐 워낙 간단하니까 바로 그냥 고쳐볼까? 25 마이너스 25에 플러스 15. 이렇게 식이 간단할 때는 완전 제곱식으로 끝까지 고쳐도 돼요. 당연히. 그럼 여기 뒤에 마이너스 10. 아, 여기가 5일 때 y 결과가 f5 값이지. 이게 마이너스 10이구나. 요게 최소값. 뭐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지 말란 소리는 아니야. 고쳐도 돼. 근데 문자면 저거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좀 뭐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래도. 됐죠? 근데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것도 다 좋지만 그래도 최소한 축을 빨리 구하는 거는 할 줄 알아야 돼. 그래도 완전 제곱식으로 끝까지 고치는 게 편하시면 고쳐도 돼. 그러나 딱 보고 묶어내서 축 A 이건 할 줄 알아야 된다. 됐지? 이건 할 줄 알아야 돼. 축 바로바로 뽁뽁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범위가 잘린 최대 최소 연습을 할 거야. 그럼 그 다음 파트에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축까지 미지수인 경우를 하게 될 건데 여기를 잘 알아들으려면 최소 여기까지는 잘 훈련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오늘은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자네들 연습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해볼게. 그러니까 이제는 범위가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더더욱 축을 꼭 찾아줘야 됩니다. 자, 범위가 있다란 얘기는 이제는 달라. 잠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잖아. 이차 함수가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라 이렇게 생겼다 치자. 범위가 없으면 최대값 없지. 쭉 올라가니까. 맞지? 그런데 이제 저렇게 범위가 생긴다는 얘기는 이제 한계를 두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자. 그런 식으로 그래프를 잘라버리는 거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그럼 나머지는 안 본다는 소리야. 아유, 씨. 여기 사이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안 본다는 소리야. 그럼 최대 있어. 가장 높은 점, 가장 낮은 점. 맞아? 그러니까 이제 범위가 잘리기 시작하면 더더욱 그림을 잘 신경 써서 그려야 되는데 제발 그리할 때나 잘 그리지 하지 말랄 땐 꼭 거꾸로 해. X축, Y축 목숨 걸고 안 그려도 돼. 안 그려도 돼. 최대 최소 할 때만큼은. 축이나 잘 찾아. 축 찾자. 2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지. 그럼 이 부분 딱 보면 축 나오지. 지금 요 이차함수의 한가운데 축은 1라인이네. 됐냐? 그럼 잘 그려라. 연습장 펴놓고 프리노트 상에 아니면 연습장에 큼직하게 잘 그려가면서 풀어. 쪼매나게 그리니까 헷갈리는 거야. 쪼매나게 그리니까 네 그림으로 여기가 높은지 여기가 높은지 구분을 못하니까 이상하게 해서 틀리지. 크게 그려. 연습장을 쓰든가. 연습장 여기 많아. 필요하면 벌써 이만큼 남았네. 달라고 하든가. 그려 잘.
한가운데가 1 잘 반으로 배대지 갈라주시고 2차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대칭인 거는 잘 생각을 하십시오. 너무 대칭이 아닌가? 자, 됐지? x는 1 라인. 그런데 저기 범위가 저기 어디야? 0부터 3 사이래. 그러니까 그건 지켜. 여기가 1이야. 저기 0하고 3 중에 누가 더 얘보다 뭐냐? 그러니까 0이 만약에 여기라고 쳐. 그럼 3이 좀 더 이쪽에 있겠지. 3이 더 멀잖아. 간격이 똑같으면 완벽하게 딱 맞을 거고, 근데 지금 3이 더 멀어. 그건 좀 지켜서 잘라. 즉, 네가 만약에 0을 뭐 한 요쯤에 잘랐어. 그러니까 너무 막 점생이같이 이런 데 자르지 마. 네가 못 알아봐. 넉넉하게 잘 잘라 알아보기 쉽게. 네가 0을 요쯤에서 커팅을 했으면 3은 최소한 더 뒤로 가서 잘라야지. 됐냐? 당연하지. 요 간격이 여기가 더 길잖아. 여긴 1하고 3이잖아. 그지? 그럼 그렇게 잘라 놓고 남은 부분만 진짜 완전 아직 초보라 생각하시면 지우개까지 들어. 지우개까지 들어도 싹싹 지워. 이렇게. 이거만 보는 거야. 이제 됐지? 자, 최대값 어디야? 가장 높은 점. 여기가 최대인 점. 최소는 여기야. 그치? 여기가 최소.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은 이제 문제에서 알려준 대로 하면 되겠네. 자, 최소값 마이너스 3 줬네. 뭐 알려주는 거야? 여기에 Y좌표, 여기 지하 3층이라고 알려준 거야. 자, 그럼 네 그림을 네가 보고 정리를 잘 해야 돼.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왔구나. 이 점의 좌표가 나온 거지. 1, 마이너스 3. 됐냐? 즉, 꼭지점 좌표가 나온 거네. 지금 이 그림이면. 됐지? 됐냐? 지금은 저기 이차함수 식에 미지수 K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때려 박자. 지금은 그냥 집어넣어도 되죠.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어서. 2 마이너스 4 플러스 K니까 이러면 K값 몇이냐? 마이너스 1이네. 됐냐? 따라서 저 이차함수가 일단 완성됐고요. 자,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최대값 구하래. 여기 구하래. 여기 3일 때지. 3을 넣었을 때의 결과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야. 3을 넣었을 때 결과야. 3 넣어 몇이야? 18 빼기 12 6 5네. 최대값 5. 가장 높은 층은 5층. 이렇게 되는 거다. 됐지? 이거를 제발 잘 연습하길 바래요. 최대 최소는 이렇게 그림과 함께 그려버릇 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이 행위를 나중에 미적분 가면 3차 함수 가지고 자르고 똑같은 짓을 하게 될 거니까 아직 쉬운 2차 함수 그래프일 때 많이 연습해놔. 3차 함수 이런 거 막 여기 비율도 다 안 맞아가지고 막 계산하고 비율 관계하고 해야 돼요. 나중엔. 지금 겨우 2차 함수 밖에 안 되는 이 쉬운 그래프 수준일 때 철저하게 연습해 놓기 바랍니다. 어려운 그래프에서 하기 전에. 다음 얘도 갑시다. 이번에도 여기에 범위가 있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자네들은 일단 축부터 찾아줘야 되겠네. 마이너스 묶어줍시다. 자, 그러면 이제 축 나오죠. 요거 완전 제곱식 고치면 x 플러스 1 전체 제곱일 거 아니야? 따라서 축은 마이너스 1일 것이고, 그럼 이차 함수 x축 y축 제발 그리지 말라 할 땐 그리지 마. 니만 헷갈려. 최고차항계수 음수니까 그거나 잘 지켜. 이렇게 된 거고, 축 얘를 반땡 가르는 한가운데 가르는 요 라인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라인인 거고. 됐지? 자르는 건 2라고 사잖아. 그러니까 범위 그림을 왜 그리라고 하냐 하면, 이번에는 잘리는 범위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1이면 당연히 더 오른쪽에 있겠지. 4가 이쪽이지. 맞아? 꼭지점이 안 들어가요. 범위에. 다시 어디서 잘리는지 하고 봤더니 마이너스 1이 여기인데 2라고 사야. 그러니까 뭐 적당히 내가 알아보긴 잘라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요렇게 잘리겠네. 이런 식으로 지금 잘리는 거야. 됐냐? 뭐 한 요쯤 1 잡아주고,
여기를 4라고 합시다. 그럼 결국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그래프는 요 사이 여기만 봐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거지. 다 꺼줘. 혼자 있을 거야. 다 꺼줘. 하시면 돼요. 됐지? 최대값이 5래. 어디? 여기. 여기가 y좌표가 5층입니다. 라는 소리. 다시 말하면 이 점의 좌표가 1,5라고 나온 거네. 그럼 1,5를 찾았으니 1,5를 요따 집어넣으면 K값 일단 나오겠네. K값이 8이네. 자, 그럼 이 함수가 완성되니까 완성한 거 잘 써주고. 구하라는 건 최소값도 구하래. K는 뭐 구했고 최소값 어디야? 여기지. 4가 최소값이 아니라 4를 집어넣어서 계산한 결과가 최소값이라고. 4를 넣어주자. 몇이야? 지하 16층. 최소값 마이너스 16. 됐지? 79번에 힌트 하나 딱 주고 80번 딱 풀고 끝냅시다. 79번은 딴 게 아니라 그냥 요거 때문에. 요거 복소수에서 요거 까먹었으면 또 자네들 못할까봐 그냥 잠깐만 언급만 하고. 나머진 자네들 하시고. 이거 기억나? 이렇게 루트를 분수 모양을 합체했더니 앞에 가시가 튀어나왔다는 소리는 뭐였지? 분모는 음수고 분자가 양수란 소리. 그 다음 0인 경우는 언제나 포함시켜줘야 돼. 0이 아닌 그런 조건 없기 때문에 0 가능한 건 대신에 분모는 0 되면 큰일 남. 수학 전체에서. 그지? 그래서 힌트 쓰란 얘기입니다. 여기 가시 튀어나왔잖아. 분모는 0보다 작고 음수고 분자는 0보다 크다. 근데 분자 쪽은 등호가 붙어도 되며 요거 부등식 잠깐 1차 부등식 잠깐 풀란 얘기지. 요거랑 요거다. 부등식 하나로 합체해보면 즉 그냥 x 범위를 그냥 잠깐 오랜만에 보는 복소수 개념 갖다가 써놨을 뿐이야. 즉 범위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거 그려서 잘라라 라는 문제야. 알겠지? 범위 때문에 잠깐 봤어잉? 됐지? 나머지는 앞에 한 것처럼 또 요거 쭉 찾아가지고 그림 이쁘게 그려가지고 잘 절취선대로 잘 잘라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380번 해볼게. 그러면서 당연한 얘기지만 앞단은 2차 방정식 쪽에서 배웠던 기술들은 이렇게 자꾸자꾸 튀어나오게 돼요. 자, fx를 2차 함수라고 설정을 한 상태에서 걷다가 는빵 붙여서 방정식을 만들었으니 당연히 저건 2차 방정식. 됐지? 야,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줬으니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지.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런 걸 이용해도. 자, 근데 지금은 그려야 되니까 두근의 합, 두근의 곱도 좋지만 지금은 이게 더 나을 거야. 지금은 그려야 되잖아.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중에 인수분해해서 그리는 것도 있었단 말이지. 지금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방정식을. 최고차함계수 말 없지. 조심해. 최고차함계수까지는 미지수로 딱 잡아주면 되겠네. 따라서 이 좌변에 있는 걸 fx라고 놨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좌측에 있는 저걸 갖다가 fx라고 세팅하면 1단계 끝. 이거는 일부러 놔뒀지.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중에 인수분해해서 그리는 방법이 있었잖아.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그릴 때는 x축이 필요하긴 하지. 그때는 그려줘. 딱 하나만, x축만. 왜냐면 저렇게 인수분해해서 그리는 게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0이고요. 1 집어넣으면 0이다. 마이너스 5,0이랑 1,0 지나간다로 그리는 방법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x축은 그려줘야지. 그래서 대칭에만 맞게 당연히 여기 한 가운데가 축인 거 알 수 있고 이렇게 잘 2차 함수 그려주면 되겠지. 됐냐? 축도 구할 수 있어. 알려줬잖아. 마이너스 5랑 1의 한 가운데야. 가운데 어떻게 구한다고? 평균 구하듯 얘 키랑 내 키랑 평균 내는 것처럼 더해서 마이너스 4 나누기 2까지 마이너스 2. 됐냐? 됐지? 잠깐
2차 방정식이 잠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이거랑 이거라고 그래서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잠깐 썼다. 됐지? 그래서 2차 함수가 결정이 나고 여기까지. 그런데 범위도 있네. 나에 의하여 0부터 5까지 잘랐을 때 라고 그랬으니까 자르자. 야, 여기가 마이너스 2다. 그러니까 0은 당연히 이쪽에서 잘라야 돼. 그지? 자르자. 적당히 잘라. 일단 중요한 건 꼭지점이 안 들어간다는 사실이 훨씬 중요해. 0하고 5에서 잘린다는 소리지. 됐냐? 나머지 다 치워. 꺼줘. 다 꺼줘. 필요 없는 거 다 지워. 여기 실은 양순지, 음순지, X축도 이제 필요 없어. 너 들어가. 다 지워. 필요한 것만 남겨. 지금 결국 얘만 남은 거야. 얘만 남은 거야, 그만. 됐지? 최소값이 마이너스 40이다. 여기잖아. 여기를 마이너스 40이라고 준 거네. 됐냐? 됐지? 첫 번째 방법이야, 이게. 그럼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0이다. 아, 오케이.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a고 이것이 마이너스 40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a 값이 8이 나오겠네. 됐냐? 자, 잊지 마. 지금 뭐 했어? 방금 전에 내가 이렇게 그렸지. 다시 말해 지금 이게 바로 뭐냐면은 최고 참계수가 양수인 경우를 생각해서 8이라고 구한 겁니다. 됐어? A가 0보다 최고 참계수 모르잖아. 이것까지도 생각해 줘야 돼.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는 축은 아까랑 동일하게 마이너스 2일 거고 잘리는 건 대신 이렇게 잘리기 때문에 이 경우엔 여기가 최소값이야. 따라서 5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40a가 플러스 40a가 되고 이 경우에는 a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따라서 최고 참계수 음수일 때는 a값 마이너스 1. 그림 그리는데 최고 참계수 미지수면 근데 범위까지 있으면 이거 양수 음수를 다 따져 주셔야 돼요. 됐지? 이렇게 해오시면 되고 시험지 틀린 거 좀 잘 고칠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잘 고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